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시청자가 제일 궁금한 종목 4가지 뽑아봤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어제장 마감하고 딱 공시 나온 거 보시고 내일장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떨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 오늘 주가는 다소 아쉬운데 앞으로 어떤 모멘텀 더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이토카인 폭풍 기대감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어 기대감,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죠. 그렇죠, 기대죠, 아직은.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데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토론방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 제어 기대감 그리고 이 CL8 효능, 전이성 암, 글로벌 백조 시장에도 도전 중이다라는 모멘텀 찾으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임상 뉴스인데 지금 주가 상승 이게 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 그리고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주가의 상승은 과했다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이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스 그리고 주가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거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치료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뭐 이제 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났었던 그런 연관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결국에는 치료제가 어디가 빨리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런 치료제 임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이슈는 당연히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빠르게 다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장은 사실 시장이 뭐 엄청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뭐 해외 증시에서도 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약간의 변동 심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호재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게 임상 계획이고 실제로 임상이 잘 되고 이 치료제로 나오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그 사이에 다른 기업이 또 먼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뉴스들을 좀 지켜보실 때도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시화가 되는 뉴스인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또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임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임상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목표로 잡은 숫자는 약 60여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임상에 대한 이런 결과가 유효성이 좀 충분하게 나오려면은 임상 대상 수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까지 뉴스에서 확인된 바로는 약 60여 명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 오늘장의 주가만 봤을 때는 장 초반에 매도하신 분이 승자처럼 보이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앞으로의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상승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장 초반에 급등을 한 게 이제 좀 윗꼬리가 달려주면서 이제 음봉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 밴드는 이제 76,000원부터 80,000원까지 조금 넓게 매수 밴드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이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같이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 갭을 반드시 메우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 사이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급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요 좀 두터운 매물대 라인이 있습니다. 이 73,000원 라인 부분인데 해당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지켜보셔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95,000원, 손절가 73,000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브리즈
바이오 테라피틱스인데 오늘 이 종목이 왜 오를까 좀 궁금하신 투자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추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 이제 파이프라인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는 하는데 진짜 모멘텀 맞나요? 네, 진짜 모멘텀이 맞습니다. 네, 네.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주에게 가장 좋은 건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튼튼하고 가치가 그렇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명확한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주가도 기대가 되겠는데요.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뭔데 계속 오르니 저와 같이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오를 땐 이유가 있다. 세력도 재료 갖고 올리고 버티자. 기업 설명회까지 우상향이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이 있나 봐요. 그 뉴스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모가 회복을 못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모멘텀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요. 네. 일단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지난 6월 달쯤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한 바가 있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규모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이고요. 관련된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해당 부분에 대한 신약은 이제 폐암 신약인데 이제 BPT 176 관련된 부분에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제 폐암 관련돼서 이제 비중도 굉장히 높은 80% 이상으로 좀 높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과거 환미약품이나 이런 좀 급등했었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가치가 부각이 많이 됐었고 그 관련된 흐름들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좀 이렇게 암 쪽으로 굉장히 관련도가 있는 그런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통 이제 공모가 이하로 좀 하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은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명확한 반응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락전 가격대까지 조금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렸을 때 51,500원부터 53,500원 라인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보다 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4,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큰 폭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해당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끌고 가시고 이제 물량 소화 나오시면 거기서 익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7,500원 라인으로 요즘 중요한 라인인데 해당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엔즈캠 생명과학이랑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중에 한 종목만 매수한다면 무엇 매수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브릿지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우선은 네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바이오만큼 핫한 게 요즘 한국판 뉴딜 관련주인데 네. 더존비존도 그 안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MSCI 지수 편입 또 앞으로의 실적 기대도 있습니다. 주가 날개 달았나요? 날개에 달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네.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이라는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급에서의 날개를 달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주셨고요.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아이러니하게 앞서 나온 세 종목이 모두 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시가 대비 좀 낮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더존비조는 지금 13% 넘게 오르다가 3.47%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MSCI 신규 편입 확정에 대해서 두 편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뉴스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거다. 오늘 봐라. 고가 대비 내려왔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이 지수 편입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네. 쪽이 맞아 보여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바케? 네, 케바케. 네. 저의 MSCI 지수 편입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됐을 때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부분과 네. 또 투자적인 심리로 봤을 때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기업마다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자마자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실제로 편입이 될 때까지 또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 흐름은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이제 또 눌렸는데 거의 좀 비슷합니다. 이제 고가의 고공행진을 하던 그런 종목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이 이제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어 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전 고점을 이제 장대 양봉으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 부분에서 좀 이 아랫부분까지 단기 박스권을 뚫고 하락만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고공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정부 쪽에서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이제 디지털 관련된 그런 플랫폼, 클라우드 사업 쪽에 대한 이런 가능성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22분기 굉장히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견조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는 굉장히 좀 튼튼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영역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더존 비존인데요. 오늘 이제 고가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좀 안타깝겠지만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점에서 신규 접근 가능한지,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목표가도 제시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신규 매수는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98,500원 라인부터 이제 102,000원 라인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대에서 만약에 그 가격대 들어오시면은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처에 왔다라면 종가 매수해서 오늘부터 좀 분할 매수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오늘장 고가보다 이상인 12만 원 정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5,000원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일단 미련 없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이고, 이 부분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로 좀 단가 물량 이거 좀 조정해 주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2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늘 마스크 위주로 골라봤어요. 핫했죠? KM인데요. 마스크 위주 더 높이 갈 수 있을지, 오늘도 또 신규 확진자가 27명으로 다시 그렇죠. 늘어났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시기인 만큼 KM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제도약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코로나19에 대한 제약산으로 제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건 참 안타까운데 우리 주주분들은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재확산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 노리고 있다. KM 토론방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적도 좋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이면 2분기는 이제 작년 1년치를 3개월 만에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큰 거고, 반대로 또 항상 이럴 때 더해지는 게 실적은 이미 반영됐어 라는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KM 현재까지의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실적 면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뭐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제약산이라는 부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마스크 네. 쪽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다시 이제 도로를 다시 나가 보면은 한동안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간혹 보였어요. 네, 이제 다시 다 전부 다 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있고 관련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이제 또 뭐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의무화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조한 수요가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관련된 466억 원 관련된 수주도 또 있었습니다.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수요 부분과 또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시 실적 같은 부분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주가로만 봤을 때는 이전 이제 실적에 대해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15,000원 라인대가 좀 명확한 가격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에 따른 다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과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수출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상승이 좀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튼튼하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종목군들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항상 마스크주들 차트 보면 한 2파동 혹은 3파동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전고점에 좀 걸쳐 있더라고요. 돌파할 그렇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시점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눌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17,800원부터 18,600원 라인까지 좀 요 갭 부분에서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장중에 조금 더 강하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밑에서 당연히 매수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목표는 22,000원으로 충분히 오늘 고가 이상으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해당 라인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일단 미련 없이 물량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 아랫단 13,800원 라인 대 부분부터 다시 매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도 중요하죠. 1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스크주들의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하는데 진단키트 주들의 실적도 당연히 기대가 되죠. 제가 잠시 후에 2시부터 수젠텍의 손미진 대표와 함께 실적 어떤지 실적 부분 실제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수젠텍의 주가는 현재 5.12%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고 영상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